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7페이지죠. 13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입니다. 13번 해가지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찾는데, 일단 우리 민법 원칙적으로 뭘 취하죠?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주의하실 점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해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지문은 맞는데, 4번을 보시면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영향 아무런 미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있죠?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력이 없다란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지문도 일반적이죠.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이 발송이 됐고요. 그것이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출을 뭐죠? 거절하면 도달된 것을 어떻게 해요?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죠.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죠. 2번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만약에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또 상대방이 누군지는 알지만 소재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가 있고요. 5번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반송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추정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틀린 것은 뭐죠? 1번이 되네요. 자, 이제 28페이지부터 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문제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오는데 은근히 잘 나옵니다. 일단 임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아는데, 만약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일부든 전부든 그 대금 자체를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시킨 일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는 간단한 거지만 잘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1번 문제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인데, 일단 이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문제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동의 있거나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금전 채무 기한이 도래한다면 본인은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임의 뭐는 없죠? 해제는 못한다. 따라서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3번 지문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가 있다. 따라서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은 공동대리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를 하지만 각자 대리 원칙이죠. 다만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는 제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이건 좀 다르죠. 대리권이 있는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뭘 할 수 있느냐. 5번처럼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우측이 2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공통돈 소멸사유 기억나시나요? 첫째, 본인이 사망.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세 번째,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네 번째,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따라서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고요. 공통된 소멸사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본인의 사망.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세 번째,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네 번째,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2번, 대리인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단순한 채무이행은 가능하니까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대리권 남용인데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권대리입니다.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수권돼 있다면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으니까 5번도 먼저 맞는 지문이죠. 3번 문제입니다.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복대리가 나왔는데 또 뒤에 또 문제 나오겠죠.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은 있긴 하지만 어차피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므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지문은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대리는 물론 사자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사자와 대리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맞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대리권의 소멸사유입니다. 첫째, 본인의 사망.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 따라서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가 나오죠. 갑에 들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의 대리는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으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자, 의사표시라는 것은 대리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임의 대리인은 뭐가 없어요? 취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 취소는 누가 하는 거냐면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을이 기망당했죠? 누가 취소하는 거죠? 갑. 본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현명의 방식인데 일단 본인을 가장하고 본인을 사칭하는 것이 유효한 현명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권이 있으면 유효한 현명이고요. 대리권이 없으면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갑의 대리인 을해 가지고 을은 명백히 대리권이 있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번 을이 매매 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맞고요. 그 이유는 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4번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의사표시는 자신,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는 필요하죠? 의사 능력은 필요하지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한 능력자란 이유로 대리 행위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이제 협의 무권 대리가 나오죠. 일단 협의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인 경우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고요. 따라서 일단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동의를 얻어서 했다면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그러면 단독행위인데도 뭘 얻었어요? 동의를 얻었으니까 계약에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니은번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므로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승계인에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리을번 무권대리행위는 일종의 유동적 무효죠. 따라서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있으니까 리을번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미음번 무권대리인의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X입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도 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틀린 것은 니은 미음 해가지고 3번이 답이죠. 6번 문제입니다.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고자 할 때는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하려면 다 해야 돼요. 일부에 대한 추인은 무효입니다. 또 변경을 가한 추인도 뭐예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또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려면 그때는 뭐죠?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무권 대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죠. 2번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무권 대리 실효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기 때문에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가 아닙니다.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추인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요, 일단 채고할 수 있습니다. 채고는 선의의 상대방도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도 채고할 수 있지만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으므로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자,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해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5번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백 행위로 야기된 경우라는 말은 무권 대리인이 무과실한 얘기죠. 그래도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됩니다. 자, 넘기셔도 7번 문제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런 얘기죠. 보세요. 지금 갑이 본인인데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본인을 현명을 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뭘 했죠?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므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에게는 일단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갑과 병 사이의 관계는 무효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2번 병명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자, 이거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지금 갑에서 병으로 뭐가 이루어졌죠? 등기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갑을 뭐 했어요? 단독 상속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본인의 법적 주의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추인을 뭐 할 수도 없냐면 거절할 수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병은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이죠. 4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요?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추인을 뭐 할 수도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X 답은 그래서 4번이고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정에게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미 병이 소유권 취득했고 을은 더 이상 뭐라고요?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린 것은 뭐죠? 4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 봐요? 거절한 것으로 보고요. 3번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하므로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이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추인은 소급효가 있죠.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원인에가 효과가 있고 물론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는 못합니다. 5번 처리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대방의 유권들의 주장에는 표현들의 주장도 포함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법원은 유권대리인지 아닌지만 고려해주면 되고요.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 성립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 기본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본 대리권은 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지문으로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3번.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요. 꼭 무권대리인이 스스로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되고요.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이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의 표현들이 뭐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병한테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표시를 하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갑이 책임을 진다.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인데 을이 내 대리인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보통 갑이 병을 만나서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우리 회사 상무야.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경우는 더 일반적이지 않나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영업부장이다 또는 뭐 상무다 대리점이다 특판이다 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4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기본 대리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있는데 표시된 것보다 넘으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고요. 또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들인데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으면 그때는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기 때문에 5번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들이가 인정돼 그 표현들이 넘는 대리가 있는 경우에 권한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고요.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의대리인은 자,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요. 이런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임의대리는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보존행위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는요. 보존행위입니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3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무권대리입니다. 따라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있어야 된다. X죠. 만약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뭐 유권대리지 표현대리가 될 일은 아니겠죠. 5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일단 법정 대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표현대리는 뭐냐면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만 법정 대리에 적용되지 않고요. 나머지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나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나 모두 법정 대리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